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식을 하고 민선 8기 시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대구시정이 위기 속의 개혁이라는 화두를 안고 출범했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정혁신, 구조조정, 각종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대구시가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첫 소식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폭염에도 국제보상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하려고 이곳을 택했다며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구조조정과 재정 점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통합신공항의 경우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로 민간공항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봇과 의료 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과 동대구로 벤처밸리 같은 당초 발표한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왕복 10차로인 동대구로를 16차로로 넓히고 서대구역과 공항 후적지를 잇는 대구 순환철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성 남부선과 엑스코선을 연계하고 서대구역과 동천 후적지를 관통하는 더 큰 대구 순환철도를 만들어 대구 대중교통의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개발 중심의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고 일부 시민은 강한 추진력에 기대감을 보이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오늘부터 취임하셨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일자리 많아서 경제가 넓어지니까 좀 더 안 커지겠습니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죠. 예. 홍 시장은 북구 산격동 청사에서 업무를 합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 별관으로 부르는 대신 동인동 청사, 산격동 청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의 첫 결재는 시청과 산하기관의 조직 개편안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민선 8기 경상북도의 새로운 4년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경북시장 군수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취임식을 통해 밝힌 단체장들의 포부와 미래 구상은 무엇이었는지 김서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년 전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취임식을 취소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동락관에서 1,000명 정도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지방 분권을 이루고 특히 청년이 고향에 머물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0% 대학 가고 70%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가 잘 사는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그런 경상북도를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가진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를 지난 임기의 아쉬움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함을 보완해서 더 든든한 경북교육감이 되어서 경북교육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장은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에서, 영주시장은 선비 세상에서, 공교롭게도 개장을 앞둔 3대 문화권 사업지에서 동시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수천억 원씩 투입됐지만 적자가 불가피하기에 이 시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첫 번째 숙제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예천 행정통합 추진을,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장 직속 기업 유치실 설치를 밝혔습니다. 동일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인구 30만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마음에 깊이 새겨 더 발전한 영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영국 문경시장은 한국체육대학 유치와 주울산 케이블카 설치를,
박형국 봉화군수는 농업 지원 정책과 산림특화대학 유치 등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시장 군수들도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오늘부터 민선 8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구는 단체장 대부분이 재선과 3선의 성공에 큰 변화가 없지만 달성군과 동구는 새 인물이 등장해 기대감이 높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40대 초선인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오늘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선 임기 동안 관광과 문화 기반 육성에 주력했던 김문호 전 군수와는 달리 최 군수는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임식에서 발표한 첫째 군정 목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어 특성화 조례를 만들어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만들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한국형 로봇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우리 국민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달성을 만들기 위해서 겸손한 군수, 국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50대 초선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취임식에서 K2 후적지 개발과 2차 공공기관 동구 이전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대구시와 협력해 대형 국시책 사업을 실현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K2 이전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도 해결하고 명품 교육도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삶의 질을 높이는 동구, 따뜻한 공동체, 훌륭한 동구를 만들어내는데 두 초선 단체장은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행정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젊고 초선인 두 기초단체장의 열정은 지역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보여주기식 개발 위주로 치우칠 우려도 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을 좀 강화하고 또 거창한 개발이나 토건 사업보다 코로나와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 또 복지권, 또 보편적 문화 향유나 또 생태 보호에 적극 나서는 개혁과 변화를 외치며 민선 8기 첫 임기를 시작한 두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도 다음 주 월요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31년 만에 후보 등록제로 바뀐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에는 3선의 이재화, 재선의 이만규, 김대현 시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4일 임시회에서 투표를 결정됩니다. 경북도의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 경선을 통해 전반기 의장 후보로 경산 출신 4선인 배한철 도의원을 선출하고 의장에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의 핵심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대구 경북에 물을 공급하는 관로와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 물을 공급하는 관로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사범 검거 과정을 두고 대구에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현직 경찰 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검찰과 경찰 두 조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5일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2팀은 김해에 있는 한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체포하고 일행과 있던 방을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현직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했다고 봤습니다. 일행이 머물던 방을 수색한 것도 영장이 없어 불법이라는 겁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틀 전에 강북경찰서 형사 2팀은 태국인 A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며 체포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경찰은 영장 없이 모텔을 급습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폭행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게 아니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A씨가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제보 등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은 재판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부터 경찰국 신설 등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대구와 경북은 흐린 날씨 속에 찜통 더위만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무더위 속에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장맛비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집중되며 물폭탄 수준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비가 집중되며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최대 2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았는데요. 경북 북부에 장맛비가 집중되며 봉화에는 87mm 이상의 비가 내렸지만 남부 지역에는 대구 6.1mm, 의성은 1mm도 채 되지 않는 빗방울만 떨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연일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북부를 제외하고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은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은 더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치솟으며 가마솥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일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는 정체전선에 위한 장맛비는 아니고요. 현재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을 받은 강수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이나 강수 집중 지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다음 주도 30도 이상의 무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호우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3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20대 확진 비율이 2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0.6%고 감염병 전담 가동률은 0%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4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59명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기존에 분산됐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합니다. 현재 대구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719곳입니다. 이 가운데 400곳은 코로나 검사부터 확진자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센터입니다. 그 외 300여 곳은 코로나 검사나 비대면 진료 등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포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주째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19%를 기록해 3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달성구는 마이너스 0.29%, 달서구 마이너스 0.28% 등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 밖에 수성구 마이너스 0.16%, 서구와 북구 마이너스 0.14%, 동구 마이너스 0.08% 순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가 낙동강 주요 상수원 구간의 녹조가 심각하다며 보수문을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대구 강정 고령과 부산 물금 매리 지점에 이어서 함안 칠서 지점에도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구미 해평 지점에는 2주째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장마 시기임에도 주요 낙동강 상수원에 조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며 당장 보수문을 개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상수 원수, 농업 용수, 레저 활동 기준